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상세 페이지의 꿀팁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상세 페이지의 개괄적인 틀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요런 거 하면 좋다, 요런 거 하면 안 좋다 하는 작은 꿀팁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아무래도 사진이랑 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사진에 관한 영상을 요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글보다는 사진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가져온 옷에서 뭐 강조하고 싶은 디테일이 있다, 그러면은 요런 거를 글로 쓰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다 보면은 요런 게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자켓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자켓에 체크 패턴감이 너무 예쁘고 안주머니도 뭐 3개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패턴감이 예쁘고 실용적이다 라는 거를 상품 상세글에 이게 체크 패턴감이 굉장히 예쁘고 안주머니가 엄청 많아서 실용성이 너무 좋아요 라고 글로 적는 것보다, 사진을 체크 패턴감 확대한 사진을 찍어주시고 안주머니 사진을 직접 찍어서 소비자가 봤을 때 직접 요거 체크 패턴감이 예쁘네, 또는 안주머니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겠네 스스로 생각을 하고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모델 컷에 굉장히 좀 치중을 많이 한 나머지 디테일 컷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입고 있는 모델 컷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은 당연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이 디테일 컷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옷을 사러 들어와가지고 모델이 입은 걸 봤어. 모델이 입으니까 괜찮네, 오케이. 근데 디테일 컷으로 넘어왔는데 이 디테일 컷이 너무 형편없다. 이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델이 입었을 땐 예쁜데 실제로 옷을 받아보면 좀 형편없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예시로 화장품 같은 걸 판매하는 사진을 보시면은 막 화장품 주변에 엄청 막 감성있게 꾸며두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옷이랑 다른 카테고리이긴 하지만은 왜 이 사람들이 이 디테일 컷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글보다는 사진이라면 요즘에는 사진보다는 영상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네이버에서 동영상 기획전, GIF 기획전이라는 창구를 따로 만들 정도로 요즘 이 움직이는 영상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인터넷에서 옷을 사서 입어보면 실제로 내가 모델 컷을 보고 샀는데 그거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진은 아무래도 이 모델이 입고 난 사진을 내가 포토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핏을 잡아준다든지 색감을 잡아주고 할 수가 있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모델이 입고 포토샵이라는 도구를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날 것의 핏이나 어떤 느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아무래도 정적이다 보니까 동영상이 아무래도 동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기에 좀 더 편해서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진의 정적인 것보다는 동영상의 동적인 느낌이 옷을 직접 보고 사고 싶다는 이 소비자의 욕구는 조금 더 잘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요즘 많이 각광을 받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동영상을 올려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동영상을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바지를 제가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뭐 바지라고 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핏감이 엄청 쫀쫀하다, 스판감이 쫌쫌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뭐 활동성이 좋은 만큼 모델이 막 발로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엄청 활동성이 좋다는 걸 강조하는 동영상쯤 있겠고요. 뭐 니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니트가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행거에 예쁘게 쫙 걸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컬러에 오버롤을 한다는 느낌으로 컬러를 이렇게 하나씩 쫙 보여주는 이런 동영상도 괜찮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영상들이 잘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많이 쓰는 동영상과 GIF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충분히 잘 벤치마킹 하셔도 노출이라든지 이런 구매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글을 쓸 때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유의해야 되냐? 글자의 크기, 그리고 색깔,
당연히 내가 판매를 하려고 가져온 옷은 이미 내가 봤을 때 너무 예쁘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거나 어찌됐든 장점이 엄청 많아서 가져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페이지에 올릴 때 내가 봤을 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기 때문에 막 강조하려고 글자를 굵게 만드는 볼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자에 색깔을 입혀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색깔을 입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좋은데 적당히 좀 쓰라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그 점들을 추려가지고 한 두세 가지에만 이 볼드 처리를 하든지 색을 입히든지 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에 글자 색깔이 너무 다양하면은 이거 딱 만들고 나서 상세 페이지 보면 그냥 눈만 아프고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고 나시면은 꼭 PC랑 모바일 둘 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 상품이 지금 소비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이제 캐치를 해야 될 거는 내가 만든 상세 페이지에 뭐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들어오진 않는지 아니면 너무 커서 오히려 보기에 불편하지는 않은지 또는 이 글의 길이 자체가 길어지면서 이 휴대폰을 막 꽉 채워가지고 좀 보기 답답한 느낌이 든다든지 요런 거를 보시고 줄바꿈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좀 깔끔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시면은 스토어 정지를 먹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맨 밑에 반품 교환 안내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뭐 7일 이내에 뭐 반품이나 이런 걸 알려주셔야 되고 뭐 초고 자극 뭐 실밥 같은 거는 교환 뭐 반품에 사유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은데 그거를 빼세요.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하나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주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해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의 뭐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맨투맨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로 고객이랑 좀 가깝게 소통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불만을 좀 잘 풀어줌으로써 오히려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네이버에서는 교환이나 반품 같은 정책이 상세 페이지 밑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걸 넣지 말라고 해요. 이거를 만약에 내 상세 페이지 안에 반품이 불가하다, 교환이 불가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스토어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7일 동안 정지를 먹어봤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피드백을 뭐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꼭 넣어두시더라고요. 꼭. 근데 이거 꼭 빼셔야 됩니다. 이거는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정지당합니다. 요거는 개인몰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쓰지 마십시오. 네이버 톡톡이라는 그 판매자랑 구매자 간의 그 메신저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수치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배송을 보내는 봉투 안에다가 종이를 만들어서 넣던지 그거를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약간 짜잘한 꿀팁 4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의 뭐 개괄적인 틀과 내용 그리고 이런 작은 꿀팁까지 챙기셔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거를 안 듣고 만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구매의 전환율이라 해야 될까요? 전환율이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한 내용은 저희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제 곧 또 새해가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여러분들 남은 연말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